대구에서 어제 전주해온 5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신천지 신도 1차 전수조사를 마친 가운데 1,17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진행한 마을방송 장비 개선 사업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전주에 온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6번째 확진자로 군산의료원 격리병상에 입원됐습니다. 이에 따라 완치돼 퇴원한 1명을 빼면 전북에서는 경북에서 이송된 4명을 포함해 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에 사는 53살 남성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후 전주에 오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은 오늘 낮 12시 반쯤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성이 대구에서 온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 결과가 빨리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그리고 또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 방문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심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남성이 오늘 대구로 돌아가다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대구 상황을 고려해 군산의료원 입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로 가시게 되면 우리 도내에서의 동선 파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환자분을 치료해드리면서 동선 파악을 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을 내려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남성의 동선은 현재 자세히 조사 중입니다. 우선 어제 혼자 차를 몰고 대구를 출발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바로 예수병원 진료소로 갔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받은 뒤 전주 라마다 호텔에 투숙했는데 외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배달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호텔 식당에서 해결한 뒤 오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남성은 움직이는 내내 마스크를 썼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전라북도는 확진자가 들른 호텔과 병원은 즉각적으로 철저히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1차적으로 끝났는데 1,17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 이어 오늘은 하나로마트가 이른바 공적 마스크를 팔았는데 수요에 비해 양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신도 13,260명에게 모두 전화를 거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9%인 1,17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천지가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를 해서 이 무응답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찰과 신속히 협조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이 된 12,089명 가운데 열감과 인후통 등 증세가 있다는 응답자는 166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대구 경북을 다녀온 64명 가운데 10명 등 신도 147명과 가족 19명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는데 검사를 마친 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는 신도들도 2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매장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제 우체국에 이어 하나로마트에 공급된 이른바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입니다. 이 매장에 배정된 마스크는 겨우 300장. 한 장에 830원짜리를 한 명이 5장만 할 수 있는데 20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직원분한테 물어봐도 3월 초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니 오늘 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마스크 판매와 구매를 둘러싼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이 높은 열이 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경찰관들은 일시 격리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쓰거나 전문 업체를 불러 소독을 하는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주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아래에 있는 2층 상가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남성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38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경찰은 곧바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13명이 한때 격리 조치되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건 물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머그잔 대신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전주시도 일회용품 제공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은 돼야겠지만 사람들도 걱정하시고 하니까 그 걱정을 최대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 학원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전문 소독업체를 불러 소독도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해하며 철저한 대응에 고맙다는 반응입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면 감사하다고 답 문자가 많이 오죠. 워낙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곳이 많다 보니 소독업체 직원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만 20곳 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나왔고요. 어제는 새벽까지 했어요. 전주에서 18년 했는데 그동안 여러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처음이에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사회 전반을 덮치면서 한층 강해진 예방 노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시가 8년 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휴대폰으로도 가능한 농촌마을 안내방송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집마다 무선 수신기를 설치해주는 건데요. 정작 쓸모가 없다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의 이 마을에는 지난해 마을회관에 가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방송 내용을 마을회관 확성기와 집집마다 설치된 무선 수신기로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무선 수신기가 설치된 집에 가보니 전원이 꺼진 채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잘 듣기도 않고 시끄럽고 시끄러.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달아준 게 거지. 전기세도 나오지 꺼버리면 그게 빼불지. 또 다른 집의 무선 수신기는 아예 서랍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막이 꽂아놓으셨어요? 아니 빼놨어. 왜 빼놓으셨어요? 시끄러 막 방송 그런 게. 막 방이 생각 그래서 빼놨어. 무선 수신기를 쓰고 있는 집도 굳이 없어도 된다는 반응입니다. 없어도 돼. 잘 듣게. 마을 방송으로만도 충분하셨어요? 잘 듣게. 뭐 얼마나 훌륭하니. 남원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8년 동안 160개 마을에 29억 원을 들여 무선 앰프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78개 마을에 2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충북 괴산군은 남원시처럼 집집마다 무선 수신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휴대전화만 있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꿔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도 58억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5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로 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는 절감이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 전북이나 전남 쪽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남원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요구했고 마을 회관의 노후된 방송 장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숙소로 쓰는 전주의 호텔 투숙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프로농구연맹이 내일부터 정규리그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농구연맹은 다음 달 2일 이사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전주 홈경기를 가진 전주 KCC 선수들은 확진자가 나온 호텔에 묵었습니다.
전라도와 14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로 예정된 3.1절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의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전라도는 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이나 집회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긴급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경영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0%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월 초에 실시한 1차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한시적인 세금 납부 유예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를 하다 숨진 전주시 공무원의 연결식이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효미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장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 전주시청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주시 총괄대책본부와 보건소 지원 업무를 해온 고인은 지난 26일 밤 귀가한 뒤 다음 날 새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밤 익산 을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김성중, 한병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익산 을 선거구의 경선을 진행해왔으며 9시 이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익산 을 선거구는 민주당 이외에 민생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배숙 의원과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그리고 배당금당 유정숙, 최규석,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주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근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19번과 49번, 62번, 79번, 131번 등 5개 시내버스 노선이 효천지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효천지구에는 지금까지 2,000가구가 입주했으며 올해 2,500가구가 추가로 입주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285대와 전기화물차 58대 등 전기자동차 343대의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74대보다 2배가량 많은 것입니다.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720만 원이고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입니다. 전라도가 도내 48개 다중이용시설에 미니 실내 정원인 스마트 가든을 조성합니다. 스마트 가든은 공기 정화 기능이 우수한 식물을 활용해 만든 실내 정원으로 올해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토양과 수질오염,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축산 분뇨를 일정 수준 이상 썩혀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축사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시점에, 소규모 농가는 중기를 넘어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내륙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